100세 건강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60 이상 되면서 사랑과 설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인생 제2막 인간은 생을 마칠 때까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자와 사별 이후에도 혹은 늦은 나이에 싱글이 될 때도 설렘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0세, 은퇴한 지 5년 된 한 남자. 백발이 성성하고 눈과 주름이 깊지만 그 옆에는 20살이나 어린 연인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태수. 20대부터 65세 정년까지 은행 창구 앞에서 고객과 서류를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정장과 넥타이는 그의 갑옷이었고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죠. 퇴직 후 첫 해에는 나름 바빴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가족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은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고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4월 초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태수 씨는 오랜만에 햇살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스쳤고 발밑에는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그때 찰칵찰칵 자전거 바퀴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스카프를 맨 여성이 자전거를 세우며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눈웃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혹시 공원에서 자주 뵙던 분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습니다. 아, 네, 그런가 봅니다. 태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2번, 3번 크게 뛰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떠났지만 그 순간의 표정과 목소리가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거의 매일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그녀를 다시 마주칠까 하는 작은 기대와 함께,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퇴직 후 첫 해, 태수 씨는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포를 풀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가끔은 조카들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창 모임에선 점점 같은 얼굴만 보였고 새로운 이야기도 줄었습니다. 지인들 중 몇몇은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졌고 연락이 잦던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여전히 컸습니다. 10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던 사람. 그 존재가 사라진 집은 조용하다 못해 가끔은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공허함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고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채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고독은 몸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유 없이 피곤했고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 꺼진 거실에서 TV 불빛만 반짝였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눈빛이 흐리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 그는 구부정한 어깨, 무심하게 풀린 넥타이, 그리고 생기 없는 눈. 다른 사람들은 환하게 웃는데 그는 마치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라도 바꿔야 한다. 그날 밤 그는 혼자서 오래 걷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간다. 몸을 움직이고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 그 결심이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비결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비결은 몸을 가꾸는 습관이었습니다. 결심한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몇 년 만에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신발을 털고 조심스레 끈을 묶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에 바쁘게 묶던 그 끈을 이번에는 천천히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걷자 숨이 가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늦추며 끝까지 공원 벤치까지 걸었습니다. 첫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나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공원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걷는 동안 만난 이웃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그 인사가 점점 더 반가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옅지만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세 달째, 그는 걷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걷기에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바람결에 날리는 꽃향기, 먼 산 위로 떠오르는 햇살,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까지. 걷기와 함께 그는 옷차림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늘 입던 회색 양복 대신 산뜻한 하늘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새로 사고 머리를 짧게 다듬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시트러스 향수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밝아졌고 마음이 밝아지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켰습니다. 태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가꾸는 건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게 아직 살아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의 첫 번째 비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두 번째 비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비결은 대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태수 씨는 대화만 시작하면 늘 과거로 갔습니다. 군대 시절의 무용담, 은행원 시절의 어려운 고객 이야기, 그리고 30년 전의 동창회 에피소드까지. 그에게는 익숙하고 재밌는 이야기였지만 듣는 사람에겐 생소하고 지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녀와의 첫 몇 번의 대화에서 그녀가 웃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을, 그건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얘기만 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마음을 고쳤습니다. 그는 대화를 바꾸기 위해 작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잡지를 읽으며 요즘 화제인 뉴스와 트렌드를 챙겼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요리 초보였던 그가 건강식 레시피를 검색해 직접 해본 뒤 그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제주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면 짧게 그랬군요. 정말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작은 리액션들이 그녀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는 단 한마디로 위로했습니다. 그때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무게 중심이 나에서 상대로 옮겨갔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수 씨는 말합니다. 대화를 바꾸니 사람이 바뀌더군요. 상대의 세상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로 향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설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이 사라진다고들 하지만 사라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설렘을 만드는 마음이더군요. 그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봄날엔 근처 꽃집에서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습니다. 포장지 사이에 작은 카드 한 장을 넣고 그 위에 오늘도 좋은 하루라는 글씨를 꾹 눌러 썼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받아 들고 한참 동안 향기를 맡았습니다. 여름에는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속 사진을 고르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뽑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작은 앨범에 차곡차곡 붙이고 페이지마다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날 날씨 기억나죠? 당신이 웃어서 더 빛났던 날. 그녀는 앨범을 넘기며 웃었고 때로는 그날을 떠올리며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녀 몰래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와 과일, 따뜻한 보리차를 넣은 가방을 들고 공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점심 준비했어요.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들은 짧은 나들이를 했습니다. 전철로 갈 수 있는 근교 여행, 무료 전시회, 작은 음악회. 큰 돈이 드는 여행이 아니어도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매일이 기다려져요. 그 한마디가 태수 씨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설렘을 포기하지 않는 한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세 번째 비결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외로운 남자가 아니라 매일을 기다리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는 오늘. 태수 씨는 지난 몇 년을 천천히 되짚어봅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서쪽 끝으로 해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바람은 낮보다 한결 서늘해져 옆자리에 그녀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그는 혼자 이 시간과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 불을 켜고 TV를 켜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던 날들. 그 고요함 속에는 편안함이 아닌 무거운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옆자리에 그녀가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온도를 느끼고 같은 내일을 이야기할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말없이 손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혼자였을 거야. 그의 세 가지 비결. 몸을 가꾸고 대화를 바꾸고 설렘을 만드는 습관. 이건 단순한 연애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기쁨을 되찾는 방법이었고 노년에도 청춘처럼 살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나날은 그에게 내일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들어 붉게 물든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나는 이제야 믿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에도 이런 설렘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꽃, 하늘,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그것이 편지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